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의 유원상 교수입니다. 여러분은 스타벅스의 럭키백이라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올해 초 스타벅스 매장에서 새해를 맞아서 내놓은 한정판 선물 세트가 바로 럭키백인데요. 이걸 사려고 사람들이 새벽부터 줄을 서고 판매 3시간 만에 완전히 매진됐다고 합니다. 그날 하루 럭키백 대란이 일어났는데요. 사실 구성품을 보면 별게 없습니다. 스타벅스에서 그냥 파는 텀블러, 머그컵, 커피 쿠폰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걸 사려고 왜 새벽같이 사람들이 줄을 서나 아마 이렇게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최근에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한정판 제품, 한정된 제품을 구하기 위해서 줄을 서고 또 이렇게 어렵게 구한 제품들을 획득을 해서 SNS를 통해서 인증하고 자랑하고 이런 일들이 드문 일이 아닙니다. 맥도날드에서 해피밀 세트를 장난감으로 내놓을 때도 그렇죠. 슈퍼마리오 같은 선물이 있는 날은 이런 진풍경이 늘 벌어지곤 합니다. 경기가 어렵다, 소비가 얼어붙었다, 연일 뉴스에 이렇게 나오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진기한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고객들은 왜 이렇게까지 열광적으로 매달릴까요? 그 답은 현대카드의 정태용 대표의 말로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요한 상품이 아닌 갖고 싶은 상품이 되라. 가지고 싶은 상품 앞에서는 가격도, 성능도, 스펙도 아무것도 힘을 쓰지 못한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상품이라는 것은 단순히 제품 하나하나 개별 제품이 아닙니다. 콜롬비아 대학교 교수인 번 슈미트가 얘기한 것처럼 고객은 어떤 상품의 기능이나 물질적인 성능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요. 체험 자체, 그 상품의 구매 과정과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체험 자체를 구매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마케팅 경쟁의 양상을 보면요. 기업들이 기능적인 필요에 의한 경쟁에서 탈피해서 사람들의 욕구를 자극하는 비기능적인 욕구 쪽으로 옮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필요한 상품이고 어떤 상품들이 욕구의 대상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집에 좋은 공구 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분이 여러분들 생일에 또 다른 좋은 공구 세트 하나를 더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공구 세트를 받고 반가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걸 어디다 두나 이렇게 거추장스러워 하실 것 같습니까? 아마 거추장스러워 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공구 세트가 여러분의 필요를 충분히 다 채워줬기 때문입니다. 이미 필요가 충족되었기 때문에 또 다른 필요를 채워주는 공구 세트, 또 다른 제품은 이제 여러분이 필요하지 않은 제품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를 기반으로 한 제품들은 사람들이 가격에 굉장히 민감하고 따라서 기업들은 레드오션적인 기능과 가격 경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넥타이를 서너 개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자, 그런데 여러분 부하 직원이나 친구분께서 해외 출장을 갔다 오시다가 요즘 유행하는 고급 브랜드의 세련된 넥타이, 자, 이런 넥타이가 아니고요. 고급 브랜드의 세련된 넥타이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넥타이가 3개가 있기 때문에 그 넥타이가 반갑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들은 넥타이, 특히 마음에 드는 넥타이는 이미 가지고 있어도 새로운 걸 받으시면 반갑고 즐거운 게 넥타이라는 선물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넥타이가 필요를 기반으로 한 상품이 아니고 욕구를 기반으로 한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사람들은 자기의 지위를 과시하고 신분을 나타내고 싶은 욕구도 있습니다. 현대카드의 여러분 프리미엄 카드 라인 중에 레드, 퍼플, 블랙 이렇게 있죠. 이 중에 제일 상위 카드인 블랙 카드는 연회비가 무려 100만 원이 넘습니다. 이 블랙 카드가 필요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블랙 카드는 소유하고 싶은 대상, 갖고 싶은 대상, 욕구의 대상이 되는 카드인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카드와 자기를 동일시하면서 지불을 하는 그 심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신분과 경제력을 이 카드에서 카드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과시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려는 욕구도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죠? 이기적일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한 욕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몽블랑 만년필을 여러분들의 어떤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위해서 고가를 지불하시고 사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이걸 자신을 위해서 사는 상품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몽블랑 만년필은 굉장히 많이 팔려나갑니다. 왜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만족시키려고 하는 욕구가 있다는 것을 몽블랑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몽블랑이 이것을 자극하고 이것을 확대해 나가면서 마케팅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한테 필요 없는 물건이 사고 싶은 물건, 욕구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앞서 나가는 선도적인 마케팅 기업들은 기능적인 필요 중심의 경쟁에서 벗어나서 비기능적인 욕구를 찾아내고 그 욕구를 사람들로부터 창출해내고 그것을 자극하는 욕구를 기반으로 한 경쟁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마케팅의 메가 트렌드들도 많이 있죠. 감성 마케팅. 고객의 이성을 자극하는 마케팅에서 감성을 자극하는 마케팅. 또 문화예술 마케팅. 고객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기반으로 한 라이프 스타일 마케팅. 스토리텔링 마케팅. 자, 이런 현상들, 마케팅의 메가 트렌드들의 현상들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 가지 설명은 마케팅 경쟁의 무게중심이 제품의 기능이나 성능 중심에서 고객의 전반적인 브랜드 체험으로 빠르게 옮아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왜 그러면 마케팅 경쟁의 무게중심이 기능과 성능과 속성 중심에서 전반적인 브랜드 체험으로 옮아가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더 큰 어떤 조류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험 경제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경험 경제란 건 무엇일까요?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스타벅스 커피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스타벅스 커피가 매장에서 5불에 팔린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한 잔의 커피를 만드는 데 소요되는 원두의 원산지에서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 커피가 코모디티 상태일 때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약 3센트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것을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 가공을 하겠죠. 볶고 갈아냅니다. 이 제품이 되었을 때 한 컵에 소요되는 볶아지고 잘 갈아진 커피 가루의 원가는 약 10센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원재료에 스타벅스의 매장을 임대하고 종업원을 고용해서 월급을 주고 세금을 내고 전기와 수도를 투입해서 커피를 만들어냈을 때 완성된 커피의 원가는 약 2불 50센트 정도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스타벅스 매장에서 판매되는 커피는 5불입니다. 자, 어디가 제일 부가가치의 점프가 크죠, 여러분? 서비스에서 스타벅스 커피로 가는 그곳에서 제일 그 부가가치가 크게 증가하는데요. 그 이유는 스타벅스가 주는 브랜드 체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객 경험, 독특한 고객 경험과 브랜드 체험이 더해지면서 5불까지 부가가치가 뛰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커머디티에서 굿으로, 굿에서 서비스로, 서비스에서 고객 경험으로 이렇게 스타벅스의 제조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이것은 지금까지 인류가 가져왔던 경제 무게중심의 변화이기도 합니다. 커머디티의 시대에서 제조업의 시대에서 서비스의 시대에서 이제 경험 경제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아주 단편적인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보신 것처럼 마케팅 경쟁의 무게중심이 상품 중심, 기능과 성능 중심에서 브랜드 체험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케팅 메가 트렌드의 변화의 중심에 체험 마케팅이 있으며 제품의 기능이나 성능은 당연히 기대되어지는 기본이 되어야 되겠지만 이제는 고객 체험으로부터 가장 큰 부가가치가 창출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 같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고객에게 어떤 체험을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기업의 고객들은
어떤 체험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고객의 입장에서 여러분의 기업을 하나하나 살펴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